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이 발생한 선박 나무호가 두바이항 인근에 도착한 가운데 공격을 부인해온 이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시시피주를 강타하면서 주택 수백 채가 무너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크루즈선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탑승객 추적 관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상습 과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양육비를 $2,500 이상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건 취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이 난 한국 선박 나무호가 두바이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선박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이란 정부 입장과 달리 한국 선박에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HMM 나무호가 두바이 드라이독스항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전력이 끊겨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나무호는 예인선을 연결한 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사고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두바이항까지 꼬박 반나절이 걸렸는데 배를 항구에 바짝 붙이는데도 약 3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군의 개입을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국영 매체는 한국 선박이 규정을 어겨 표적으로 삼았고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란의 즉각적 대응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가 48시간 만에 좌초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영 매체가 이란의 개입을 인정한 셈인데 이란 의회 측은 이를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그 이란 정부나 군이 관련돼서는 자기들이 당당하게 발표를 한다. 그 언론의 보도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파견한 조사단은 두바이항에서 대기 중인데 현지에서 날이 밝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적의 드론 2대를 격추하고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미군에 반격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피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데 따른 반격으로 미군은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관영 매허 통신은 반다르 아바스와 캐슘섬 상공에서 적대적 드론 2대를 이란 방공망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란 강경파들은 미국의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연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 레자이는 미국 협상안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꼽는 핵 문제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더 나아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한 겁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인 레자이는 모스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가장 먼저 임명한 초강경파 실세입니다. 이란 외무부도 이란은 아직 제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고 미국 측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نتایج این تبادل پیام‌ها گام بعدی در موردش تصمیم گیری خواهد شد.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산업계 인사와의 회의에 참석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를 2시간 반 면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즈타바의 대면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نگاه ایشون نوع برخورد ایشون واقعا یه انسانی بود صمیمی 협상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의 미국 측 제안을 조율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신뢰 속에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경파에 과시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장재웅입니다. 미국 역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미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오면서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종전 협상 중에도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친이란 민병대에 석유 수출권을 넘기고 원유를 빼돌린 혐의로 이라크 석유부 차관 등 고위 인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북한식 해상 환적과 육상 밀수 등 변칙 수법으로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 당국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 4개월 견딜 수 있고 미사일 전력도 전쟁 이전의 70% 이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내용의 CIA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됐다며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among other things. 이런 가운데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자국 내 미군 항공기에 대한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했던 프리덤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바티칸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예방하고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황은 루비오 장관에게 올리브 나무 펜을 선물하며 평화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미시시피주 남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고 주민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시시피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어젯밤 라마와 링컨 카운티 일대를 중심으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이동 주택 단지를 포함한 주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17명이 다쳤고 약 500채에 달하는 주택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라마 카운티에서는 275채 이상의 주택과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고 링컨 카운티에서도 200채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이동주택 단지는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욕조나 옷장, 가구 아래로 몸을 숨긴 채 폭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holding my head down. When I was able to see, I could see that Kira, she had her smallest child. She was covering him. She crawled over, and we took shelter behind this van right here. We took shelter right behind this van. But I just can't believe just how much devastation in so many seconds. But I'm just happy that my family's alive.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가 비를 동반한 레인랩드 토네이도 형태로 발생해 유관 식별이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피해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시시피주 전역에서는 복구 작업과 함께 추가 실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오늘도 추가 강풍과 폭풍이 예상된다며 알라바마와 조지아,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선박은 네덜란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5명이 감염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ince we were not informed of any contagious disease, everyone was relaxed and people were not wearing masks. In previous outbreaks, there has been instances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mainly among close contacts.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주민 2명, 애리조나주에서는 주민 1명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역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보를 받은 뒤 지역 보건기관과 함께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 역시 귀국 승객들에 대한 추적 관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관찰 중인 탑승객 가운데 증상을 보이거나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도 주민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중보건 위험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타 바이러스는 최대 8주까지 잠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 주의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낮지만 이번 집단 감염에서 확인된 안데스 변종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경우 사람 사이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상습 과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책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는 1년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번 이상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인 ISA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치는 GPS와 도로 제한 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이 규정 속도를 크게 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차량 자체에 강제 속도 제한 기능을 넣는 방식입니다. 당국은 현재 뉴욕에서 14,000대 이상의 차량이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차량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과속 운전자들이 보행자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도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통시민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스에 따르면 현재 뉴욕에서는 14,600대의 차량이 상습 과속 차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의회가 경찰의 이른바 구실 단속, 프리텍스추얼 스탑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프리텍스추얼 스탑은 경찰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거나 번호판 등의 문제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운 뒤 실제로는 다른 범죄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의 단속을 뜻합니다. LA시 의회는 해당 관행이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공공안전보다 인종 편향적 단속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LA 경찰의 경미한 교통 위반 단속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 주민 비율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단속은 체포나 범죄 적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LA 경찰위원회가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LAPD 측은 해당 관행을 전면 금지할 경우 범죄 수사와 불법 총기 단속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대 주택 수십 곳을 돌며 명품 시계와 보석, 현금 등을 훔친 절도 조직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33살 에릭 데니얼 소리아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주택 절도 사건 44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절도 조직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치노힐스와 플러튼, 애나하임 힐스, 요바린다, 얼바인 등지의 고급 주택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190만 달러로 명품 시계와 가방, 보석, 총기, 현금 등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범 가운데는 LA에 거주하는 한인 조직원 유진 이 씨도 포함됐으며 이 씨는 1급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범 소리아는 재판을 기다리던 중 보석금을 대고 풀려난 뒤
멕시코로 도주했다. 미 연방보안관 추적 끝에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권 취소 조치에 나섭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9일부터 미지급 양육비가 1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 여권 소지자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여권 취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여권 갱신 신청자만 제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여권 소지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양육비 체납 정보를 국무부에 직접 통보하게 되면서 미납액이 2,500달러를 넘는 부모들까지 여권 취소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다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존 여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귀국용 여행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6센트로 한 달 전보다는 약 40센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달러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충돌이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빠른 수준으로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유가 상승은 단기적 충격이라며 전쟁 종료 이후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내려갔고 브렌트유 역시 수주 만에 다시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라며 중동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UCLA 의과대학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종을 불법적으로 고려했다는 연방 법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UCLA 의과대학이 2023년과 2024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를 우대하며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합격자들의 평균 학점과 시험 점수가 백인과 아시아계 합격자들보다 낮았다며 의대 측이 다양성 확대를 이유로 인종 요소를 사실상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나온 후속 조사 가운데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입시 단속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반면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입학 전형은 학업 성취뿐 아니라 봉사활동과 리더십, 의료 현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기반 심사라며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연방과 주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UCLA 측의 입시제도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중단이나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LA에서 탑승 중 간식과 음료를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입니다. 우버는 일부 LA 지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우버 블랙이나 SUV 차량 호출 시 앱에서 스낵과 음료를 추천하고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이동 중 원하는 간식이나 음료를 선택하면 운전자가 제휴 매장에 들러 상품을 픽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 측은 장거리 이동이나 공항 이동 수요가 많은 LA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해당 기능을 우선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형 편의 서비스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가 신품종 키위를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제스프리는 지난 5일 LA 한인타운에서 홍보 행사를 열고 한인과 중국계, 베트남계 등 아시안 소비자층을 겨냥한 신제품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선골드 키위와 함께 붉은 과육이 특징인 신품종 루비 레드 키위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키위는 베리류와 비슷한 풍미와 함께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으로 건강과 프리미엄 과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제품으로 소개됐습니다. We have our Sungold variety that is a sweet, juicy, tropical flavor, but most excitingly, our new launch of our Zespri Ruby Red. That's available nationwide today in store for a limited time only. 제스프리 측은 키위 제철 시즌과 마더스데이를 맞아 다양한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 전역 주요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로를 향해 독재자와 황제라며 날을 세워온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관세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된 이번 회담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악수를 나눕니다.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다른 두 정상이 백악관에서 직접 마주 앉은 건데요. 당초 회담 초반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전 과정이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역동적인 브라질 대통령과 좋은 회담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세계의 황제가 되려는 듯한 언행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우파 성향의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 문제까지 거론하며 내정 간섭 논란이 불거지자 양측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 실무진 협의를 통해 무역과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수개월 안에 추가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골프장에 세워진 대형 금빛 동상을 공개하며 자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이 세운 것이라며 동상 사진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동상은 오른쪽 주먹을 높이 치켜든 모습으로 지난 2024년 대선 유세 도중 총격 위협을 받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동상은 청동으로 제작됐고 금박까지 입혀져 받침대를 포함한 높이가 약 6m, 무게는 3톤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동상은 암호화폐 관련 단체의 의뢰로 제작됐고 최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 리조트에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놀란 학생들은 복도를 뛰어다니고 일부는 밖으로 대피하기도 합니다. 브라질 서부 아크리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13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용의 학생은 교장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여러 차례 총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직원 2명이 숨지고 직원 1명과 11살 여학생이 다쳤습니다. 범행 직후 학생은 스스로 경찰에 투항했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의붓아버지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총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의붓아버지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끄떡없어요. 거짓말이 늘었다. 괜찮다는 말, 아프지 않다는 말. 사실은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무너지면 내 세상도 무너지니까.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하는 나에게 혼자 삼켜낸 그 수많은 시간들 버텨야 하는 당신에게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결국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시도가 선거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결국 표결 불참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전문에 담겼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9년 만에 하는 개헌 내 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6개 정당은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5.18 정치는 역대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차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와 안면몰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혼자 본회의장을 찾아 선거 뒤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후 반대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자 거센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신중한 국회의원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 의장은 개헌 최종 절차가 국민투표인 만큼 국민이 판단할 기회마저 박탈해선 안 된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개헌의 정쟁을 엮어서 개헌 투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는 불성립됐고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못 박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선고 형량이 1심 대비 8년 줄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내란 특검의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법적인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단전단수 이행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검 측은 형량은 줄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는 21일로 예고한 삼성전자 총파업에 노동부가 개입에 나섰습니다. 오늘 노조를 직접 만나기로 한 노동부 관계자는 이어 사측과도 만나 노사 간 교섭을 적극 독려할 걸로 보입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사측과의 대화가 결렬되자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정부가 사실상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과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하고 나선 겁니다. 당장 오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최승호 삼성전자 지부 노조위원장이 만납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상 재개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큰 진전이 없었던 상황. 중앙노동위원회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 임금 협상 안건에 대해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사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난 사안이라도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임금 협상안은 다시 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조만간 삼성전자 사측도 만나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내부망에 열린 자세로 협의해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지문을 올려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 측이 처음에 요구했던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지급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5월 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